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10가지 정도를 해보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론 결과물들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보시면은 어떤 상담자나 또 뭐 이렇게 재능 개발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일단 10가지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셨나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걸 진행하는데 뭐 장애 요인이 될 만한 일들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 10가지 질문으로 10가지 질문의 달인이 되자. 10가지 질문의 달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10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 가지고 멈춰 있다는 것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걸 뭐 다 일일이 기억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질문을 다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질문의 달인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10가지 질문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공부할 때 코칭을 공부하면 그 이제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프닝으로 무슨 좋은 일, 축하할 일, 행한 일들 이런 거 이제 묻는. 그다음에 이제 오프닝을 끝내면은 그다음에 이제 영역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면은 그 부분이 코치가 생각할 때 여러 영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한다면 어느 영역을 제일 먼저 다루길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그 문제가 지금 이 사람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뭐 갈등이다 그러면은 누구와의 갈등인지, 그래서 이 갈등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난 그것 때문에 뭐 직장 생활도 하기 싫고 막 모든 게 다 너무 귀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장, 이게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게 몇 번째까지 왔죠,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변화를 주고 발전시킨다면은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지수를 따진다면은 뭐 3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단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뭐 난 8 정도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해서 목표를 만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이제 세부적인 게 필요하겠죠. 큰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과정에는 어떤 과정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이걸 몇 단계 정도 걸쳐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간을 정하죠. 몇 회, 뭐 5회면 5회, 아니면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과정이에요. 몇 번째까지 했죠? 오프닝,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에 그 미치는 영향, 현실 파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목표, 그 다음에 세부적 목표.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원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합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고, 영적 자원은 뭐가 있겠고, 기도해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또 활용해야 될 자원, 뭐 과거에 경험해 본 자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원을 찾았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실행 계획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점검 계획. 몇 번째까지 했죠? 7번째. 그럼 이제 8번째는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실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수정 보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원래 목표대로 가는데, 하다 보니까 더 급한 게 생겼어. 직장에서의 업무를 다루는데, 가다 보니까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이 돼야 되겠죠. 뭐부터 다뤄야 돼요? 자식과의 관계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칭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수정 보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화시켜 줍니다. 잘한 점은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코치는 항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밥도 사주고 뭐 보상, 칭찬, 격려.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10단계 뭐 이제 그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 10가지를 자꾸 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뭐 자녀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10가지 질문. 뭐 또 내가 설교를 좀 하는데 설교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의 방법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제 설정이 제대로 맞는지, 뭐 듣는 성도들이 어떤 계층인지,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그야말로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지만 전달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옛날 사람은 무던하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들어, 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보수 전통이다 이러면은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내 설교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한번 실행해보고. 예,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질문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거나 사람 만나면 먼저 머릿속에서 질문이 탁탁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상담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적당한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이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10가지 질문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네. 그거를 한번 실천을 이제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영 마음에 안 드는.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장입니까? 13장. 자, 창의력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질문. 질문과 아이디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있고 이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걸 끌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질문이 필요하다.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와 같은 지시와 명령은 안에 있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개발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아이디어 좀 빌려줄래? 와 같은 질문법은 안에 있는 아이디어 창고를 열게 한다. 우리 속에는 아이디어들을 꺼내기 원한다면 본인은 물론 자녀나 상대방에도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에 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의 발전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 우리들의 질문하는 것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질문하고 말하는 것이 이 5가지 성품 중에서 어느 영역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은 존귀함 쪽인지, 재능 개발 쪽인지, 모양의 당성 쪽인지, 아니면 생각 쪽인지, 자유케 하는 쪽인지, 그럼 이제 부정적인 건 정반대적인 걸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의 발전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자. 생각 속에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 광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질문은 호기심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2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이때 아담이 사용한 기능이 무엇일까? 바로 생각과 질문이다. 아담이 어떤 동물 하나를 보고 그냥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뭔가? 뭘 잘하나? 어떤 개성이 있지? 등의 질문이 사용됐을 것이다. 질문은 생각의 기능을 움직이고 그 안에는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본장에서는 아이디어를 꺼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의 삶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질문.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거 좀 바꿔볼 수 없을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이왕이면 좀 더 오늘의 삶을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시간 질문. 이게 참 요긴하게 사용될 때들이 있어요. 시간 질문. 10년 뒤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혹은 10년 뒤에 나는 어떤 존재로 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사회의 이웃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을까? 나의 건강 상태는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의 삶의 질, 지위와 신분, 그렇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잘했던 점들을 오늘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바꿔야 될 삶에 대한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오늘의 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꺼내거나 오늘의 삶의 변화를 만들게 한다. 자, 앤서니 라빈슨의 질문의 이야기예요. 앞부분에서도 조금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는 거죠. 수준이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사업은 경영진이 시장, 전략, 제품 종류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부부관계 역시 어떤 때 갈등하게 되는지 서로 상처 주는 대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뭔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좋아진다.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키가 질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좋아질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 관계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네. 관계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변화니 모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로또 맞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샤머니즘적 개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걸 훈련해서 해 나가면 또 한쪽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서 해야지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걸 그걸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게. 그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요.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소금과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형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내가 사는 건 그것을 살아가는 거다.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오는 거예요, 열매.
열매. 네, 자동차 산업이 초기에 당겼을 때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했다.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 한계에 의해 의문을 가짐으로 인생의 벽, 사업의 벽, 부부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발전은 새로운 질문에 의해 진행된다. 질문의 강력한 힘, 질문이 답을 만든다. 우리의 뇌만큼의 정보 처리 용량을 갖춘 컴퓨터를 만들려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2채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다. 1.4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회백질 덩어리인 뇌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감성적 감각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발한 어떤 기술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은 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중간 역할이 연결고리가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 그 신경조직의 우두머리가 뇌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뇌의 여러 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 뇌에서 생각이 나타나면은 뇌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우리가 이게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을 다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뇌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 그래서 정신 세계가 이 물질 세계, 뇌를 지배하는 거지. 뇌 자체가 뭐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의 초점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뭘까? 그건 새로운 질문을 하면 된다. 우울에 빠지는 질문. 이거 해서 뭐하나? 뭐하러 시도해? 어쨌든 제대로 된 일도 없잖아.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면 우울함을 만들어줘요. 이 뇌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 뇌가 알았어. 너 지금 우울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우울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네. 자, 구하는 것을 얻는다. 나쁜 질문하면 나쁜 답을 얻게 된다. 우리가 뭐든지 묻기만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능력,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 돈을 버는 일 같은 모든 것은 질문이 결정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고등학교 과정도 실패했지만 위대한 인물이 됐다. 비결은 질문이다. 그의 모든 발명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물리 영역으로 확장시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일 우리가 빛을 로켓에 실으면 그 빛의 속도가 빨라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런 재미있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거다. 질문을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호기심이 꼭 필요한 건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원성, 인생, 실제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경외감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신비로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절대로 신성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질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기능. 첫째, 질문은 생각의 초점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감정을 바꾼다. 만일 왜 이렇게 우울하지? 혹은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까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의 의식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울해하며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자꾸 찾아갑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는 어떤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사랑스럽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면 그 해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언제든 의욕을 불어넣는 질문하라. 위기의 순간에 의욕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질문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구해준 결정적인 기술이다. 나는 동료 한 명이 내가 하는 세미나를 따로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내가 개발했는데도 자신도 그걸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앞에서 한번 봤었죠. 나는 충동적으로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질문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뭘 만들어내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그런 배신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질문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질문을 바꿨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 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바로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이 뭔가 행동하려면은 창세기 3장이 막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을 행동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3장이 막아요. 네. 장점이 뭐가 있나? 있기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이제 거기서 기죽으면 안 돼. 그래도 꼭 찾아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어쨌든 내가 가르친 걸 활용하고 있잖아. 그런 답이 떠올랐어요. 이 대답은 나를 웃게 만들었고 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켰어요. 참 이런 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의 구조를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네.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우리 인간 속에서 프로그램을 짜 넣으실 때 이게 얼마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신묘막측한 거죠.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대응이 중요한데 이거를 바꾸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정보인데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얻는 답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달려있다. 정말로 화가 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학습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다. 네. 이 상황 왜 이런 일이 내게 자꾸 생기나? 이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동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질문을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은 뭔가? 당신의 현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질문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질문은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감정이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매우 슬퍼한다면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모든 정보들이 삭제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딱 받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불만이 있어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반대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정보, 감정의 변화예요. 또 누군가가 이 일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게 좀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힘이 생기는 느끼게 된다. 질문은 인간 의식의 레이저와 같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초점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질문은 가정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셋째, 질문은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고양시킨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소생시킨 질문. 이 상황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반전시켜 회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라.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고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포드 자동차의 전 사장이었던 도널드 피터슨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동차 디자이너인 잭 텔렉에게 당신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자동차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때 피터슨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러면 경영진이 원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차를 하나 설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디자이너는 이 말을 받아들여 1983년 포드 썬더버드를 만들었다. 그 질문이 바로 포드 자동차의 수익을 대폭 올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깨어있는 리더자예요. 이 사람은. 경영진들이 원하는 차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만들고 싶은 차는 무엇입니까? 네. 단 하나의 질문으로 포드 자동차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질문을 습관하라. 난 누구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의식적 질문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가진 내적 자원은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더 나은 질문만 하면 더 나은 대답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질문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문제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 질문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바꾸고 잠재 능력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뭔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곳인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뭔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들을 즐기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질문이니까. 네. 이 질문도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학습하고. 네. 자, 첫째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네.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뭔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문제가 막 힘들었다가 문제의 좋은 점을 막 찾기 시작하겠죠, 이제. 예. 막 문제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딪힌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뭔가? 그럼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야 돼. 사명이야. 좋은 점은 뭔가? 네? 생각의 폭을 넓히니까 좋다. 또 자, 우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제일 좋고.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곳인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걸 해결해 나가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원하는 방향은 뭐지? 예. 자,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되는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과정을 이왕이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뭐 더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이거를 어떻게 즐겁게 갈 수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자신에게 주는 질문도 중요해요. 아침의 질문. 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뭔가? 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건 뭔가? 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뭔가? 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녁 질문. 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나? 오늘 내가 배운 건 뭔가? 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선물하라.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질문들 때문에 그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때 누군가가 희망적인 질문, 그의 장점들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질문.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책을 쓴 레오 부스카글리아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레오야, 오늘은 뭘 배웠니? 매일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유용한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주 간단한 좋은 질문이 있다. 매일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간단한 좋은 질문들. 네. 이 일에서 좋은 점은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자, 호기심과 질문,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아이디어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 호기심, 그리고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호기심과 질문은 생각 속에 있는 아이디어 창고를 열게 하는 열쇠다. 이제부터 호기심과 질문의 훈련을 해보자. 저건 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걸 더하거나 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이 일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불만스러울까?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은 뭔가? 더 나은 시스템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 다른 업종에서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게 할까? 어떤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등 반대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아이디어와 재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다. 관심과 호기심은 재능의 문을 여는 열쇠와